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아이는 튤립이랑 그리고 오늘 카푸치노 장미 그리고 아스크레피아스라고 하는 이런 소재가 있고요. 블루베리도 오늘 구입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클레마티스까지 이렇게 컨디셔닝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소재들로 제가 조금 선별을 해봤고요. 먼저 아스크레피아스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소재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소재 중에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조금 인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제 추측이지만 이 아스크레피아스도 그렇고 또 옥시라는 꽃도 있는데 그 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줄기나 잎을 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본인을 보호하는 그런 하얀 액체가 나와요. 이게 약간 끈끈한 그런 목공풀 같은 액체거든요. 이 액체가 나오는 꽃을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손에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도 생기고 이걸 이제 떼면 뗄수록 이렇게 줄기에서 이런 액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물도 빨리 조금 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크레피아스 그리고 옥시처럼 이렇게 끈끈한 액이 나오는 아이들은 다른 꽃과 같이 화병에 두시면 안 되고요. 얘만 단독으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작고 굉장히 이 꽃 몽우리가 많은 꽃이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이 다 잘 피울 수 있으려면 아래쪽 잎들을 많이 제거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 첫 번째 단이나 두 번째 단까지만 잎을 두고 남겨두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런 잎이나 뭐 굵은 가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으로 제거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이렇게 뜯어내는 편이고 무리하게 이제 얘를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이 대가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줄기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가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저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해서 대부분의 컨디셔닝을 손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또 이제 손으로 잘리지 않는 아이들은 다 가위를 사용하는 편인데 제가 그냥 가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워낙 저는 손목이 좀 많이 다쳤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상태라서 가위를 아무래도 많이 쓸수록 손목에 조금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디셔닝 할 양도 많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아스크레피아스는 이렇게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서 이제 따로 물꽂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레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내림이 약한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구입을 하실 때부터 이렇게 플라스틱 캡에 물이 담겨있는 워터픽이라고도 하고 물대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아이가 꼭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계속 재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다음번에 어떤 한 송이 꽃만 뭐 포장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장시간 이동을 해야 될 때 저는 이 아이 자주 잘 사용하고 있고 클레마티스는 이렇게 길이가 긴 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짧게 내일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길이를 저는 조금 짧게 잘라가지고 꽂아두는 편이고요. 얘네들은 마디마디에 이렇게 다 잎들이 있고 꽃 몽우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짧게 두면 몽우리도 조금 빨리 피우고 이런 잎들도 훨씬 더 물을 잘 먹어서 얼굴을 다 쨍쨍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짧게 잘라가지고 두는 걸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봉오리들도 클레마티스는 다 피워주거든요. 대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한 4일 정도도 걸리는 것 같고 한참 지나면 언젠가 보면 피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피우게 하려면 이 물 먹는 길이를 조금 짧게 해주시면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겠죠.
클레마티스도 이렇게 길이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꽂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튤립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컨디셔닝을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튤립은 잎을 어느 정도로 떼야 되는지, 또 줄기는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튤립은 구근식물이라고 해서 이제 밑에 알뿌리가 달려있는 구근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안에 특히 흙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까만 아이들이 다 흙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약간 돌려 까듯이 이렇게 살살 천천히 벗겨주시고, 이런 흙들은 흐르는 물에 다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화병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박테리아를 빨리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돌려서 아래쪽으로 벗겨줍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 번에 꺾어서 하게 되면, 꺾어서 이제 잎을 떼게 되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어요. 워낙에 잎도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껍데기를 이제 벗겨주시는데, 이 바깥잎 한 장에서 2장 정도만 벗기시고요. 이렇게 한두 개 정도의 잎은 남겨두시는 게 귀여워요. 얘네들을 잎을 모두 다 제거하게 되면 이 튤립만 혼자 있게 되면 조화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장 정도는 꼭 남겨두고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흙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꼭 튤립도 따로 단독으로 화병에 보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날씨가 더우면 튤립 얼굴이 이렇게 손바닥처럼 벌어지고, 날씨가 추우면 이렇게 몽우리고 있고 잘 안 펴져요. 그래서 그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줄기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꽃들은 사선보다도 이렇게 직각으로 플랫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생장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꽂아놓으면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앞으로 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꼿꼿한 채로 보고 싶으시면 신문이라든지 어떤 아이들로 이 목대를 조금 보호해주시고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카푸치노 컨디셔닝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일단 모든 장미는 전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미 하기 전에 장갑을 끼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부분의 장미가 그렇지만 다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잎이 있는 첫 번째 마디까지는 잔가시들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두꺼운 가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잎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다가 이 도구를, 가시 제거기를 잡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쓸어주세요. 너무 강하게 쓰면 줄기에 다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힘 조절을 하시면서 쓸어주는데, 이제 가시라든지 줄기만 다 제거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 뾰족뾰족한 장미 잎을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보시면 장미 잎도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뾰족하게 톱니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단까지만 장미 잎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합니다. 줄기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필요한 길이에 맞춰서
자르시면 되고, 이제 같은 꽃길이는 길이가 다 같으면 가장 좋은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꽃대가 조금 부러졌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부러진 줄기 윗부분을 잘라서 길이에 맞춰서 이제 화병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마지막이 아니라 블루베리를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과일 나무잖아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아니더라도 이런 나무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엄청 많이 먹는 데에 비해서 이렇게 절화가 되고 나면 물내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굵은 나무 가위를 이용하셔가지고 아래쪽에 줄기가 지금 사선으로 잘려 있는데요. 얘를 한번 이렇게 반으로 터줄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줄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반을 터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물을 훨씬 더 잘 올릴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일본 꽃꽂이 중에 이케바나를 할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물을 잘 올려서 제가 나무 소재들은 꼭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컨디셔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방법은 제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만 사용하는 그냥 저만의 방식이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방식이 편하고 좋아서 공유를 해드리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